정말 많은 대표님들 거의 99% 아니 체감상 100%에 가까운 분들이 브랜드를 시작할 때 공통적으로 착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주 반복되는 실수들도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 중 적어도 하나는 분명히 해당되실 거예요. 저는 3개의 회사에서 마케팅 커리어를 쌓았고 작년부터는 이 채널을 통해 작은 브랜드 그리고 1인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 뵀는데요. 업종도 다르고 제품도 다르고 판매 방식도 제각각인데 신기하게도 사업 초기에 하시는 생각들이나 행동들은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평소 1대1 컨설팅에서만 드리던 얘기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채널이 작은 브랜드 대표님들을 위한 채널인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이것만 안 해도 안 망한다. 첫 번째, 인스타그램을 사이드 잡처럼 생각한다. 이게 뭔 소리냐? 대표님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블로그 이런 SNS를요 메인 업무 할 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나면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 안 돼요. 대표님들 저희 뭐 투자 받았습니까? 예산 많아서 광고 하루에 몇백만 원씩 돌리고 계세요? 다른 마케팅 활동하시는 거나 뭐 채널 운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마케팅 채널이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이 이 SNS를 활용하는 건데 이걸 사이드 잡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작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신뢰감이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최근 게시물이 막 5주 전, 8주 전 이런 식이라면 고객들이 볼 때 여기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곳인가 보다, 막 핫한 곳은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SNS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하게 자주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SNS는 여유 생기면 해야지 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하는 채널입니다. 꼭 거창한 콘텐츠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포장 과정, 고객 후기, 창업 일기, 간단한 사용 팁, 일상적인 생각 공유 등 이런 작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들이 오히려 고객의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 많이 하시는 거 두 번째, 대표님들이 본인이 너무 익숙한 분야에서 이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궁금해할 콘텐츠를 아예 안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야? 다들 아는 거잖아. 이런 생각에 정말 좋은 콘텐츠 재료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지난주에 패션 브랜드 미팅을 다녀왔는데요. 여기가 스타일리스트 경력 오래되신 분들이 만든 브랜드인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패션, 촬영 관련해가지고 팁이나 노하우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촬영 현장에서 활용하는 팁이나 노하우가 정말 많으신데 본인들에겐 워낙 당연한 이야기다 보니까 컨텐츠로 올릴 생각조차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여드린 게 이렇게 사람들이 소매 접는 법, 셔츠 넣어 입는 법까지도 검색해서 본다. 조회수 70만, 막 140만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계속 올린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잘 된다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을 다녀왔는데 디자이너분들도 요즘 인스타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제 저 해주시는 원장님이 뭘 어떤 걸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스타일링 마무리 해주시면서 고객님은 앞머리 볼륨이 잘 죽는 편이기 때문에 앞머리 볼륨을 정수리 높이까지는 좀 맞춰주셔라, 볼륨을 살려주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바로 말씀드렸죠. 원장님 이거 인스타에 올리셔야 된다. 이게 콘텐츠다. 그분도 본인한테 너무 기본적인 거라 콘텐츠라고 생각도 못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사람들한테는 신기하고 유익한 정보거든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런 상태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그게 콘텐츠가 될 거란 생각을 아예 못 하세요. 근데 대표님이 매일 반복하는 그 작업, 고객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고 정보거든요. 전문성을 보여주는 이 신뢰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린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거창하고 멋진 영상보다 내 일상 그대로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갑니다. 자꾸 대단한 걸 해야겠다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지금 하고 계신 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그게 진짜 콘텐츠입니다. 많이 실수하시는 거 세 번째, 상세 페이지 너무 길게 만들지 마세요. 요즘 보면 다들 비슷한 폰트의 아이폰에서 쓰는 아바타 얼굴 같은 거 해가지고 길기는 드립다 긴 상세 페이지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설득이 되시던가요? 제가 생각하는 상세 페이지는요,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을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살까 말까 사고 싶은 생각이 한 55대 45 이 정도로 약간 더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사게끔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매할 생각이 0인데 사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미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의 그 욕망을 더 푸시해서 굳히기를 하거나 딱 필요한 정보만 제공을 해서 안심하게 만드는 정도인 것이죠. 요즘 소비자들은 글을 안 읽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필요한 부분만 읽거든요. 근데 많은 대표님들이 상세 페이지를 마치 무슨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세요. 길게. 물론 어떤 마음인지는 너무 잘 알죠. 내 제품 서비스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 어필하고 싶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폰, 갤럭시, 노트북, 자동차, 화장품 등등 광고나 상세 페이지 보시면요, 모든 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핵심만 몇 개 짚어서 말하잖아요. 그들도 그들이 만든 건데 자랑하고 싶은 기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 판매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요즘 상세 페이지는 진심의 분량보다 핵심 전달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세 페이지 하나에 이미지 30장, 40장, 텍스트 수천 자,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길고 복잡해가지고 그냥 읽는 것 자체가 필요해요. 특히 모바일에서는 더 그렇겠죠. 스크롤 한참 내려야 핵심 정보가 나오면 이미 이탈합니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딱 3가지.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한가? 어떤 점이 다른가? 지금 이걸 사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주는 콘텐츠가 있다면 그 자체로 좋은 상세 페이지입니다. 장황한 텍스트보다 짧은 문장, 강한 사진, 비교 설명으로 직관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고객이 알고 싶은 걸 말하는 페이지가 되어야 합니다. 많이들 하시는 실수 4번째, 대표님들이 기획 없이 매주를 맡긴다는 겁니다. 전문가니까 잘해주겠지. 포트폴리오 좋은 업체니까 결과물도 좋겠지. 이런 생각으로 외주를 맡겼다가 결과물이 내 기대와 전혀 달라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시간은 이미 몇 주씩 흘러갔고, 근데 이게 대부분 외주 업체의 잘못이 아니에요. 대표님이 애초에 기획 없이 그냥 예쁘게요, 뭐 느낌 있게요, 요즘 유행하듯이 잘 팔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로는 그냥 알아서 잘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머릿속에 추상적으로나마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결과물이 이거랑 다르면 그때 이제 승질이 나시는 거죠. 아, 돈 날렸네, 시간 날렸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외주업체는 절대 대표님의 머릿속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사실 난감해요. 뭘 정확히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럼 그냥 본인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는 거거든요. 브랜드가 작을수록, 돈이 아까울수록 외주 전에 반드시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머릿속에 결과물을 그려놓고 그걸 내가 구현할 시간이나 능력이 없으니까 외주를 맡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간단하게라도 어떤 톤 앤 매너를 원하는지, 꼭 들어가야 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참고할 레퍼런스는 무엇인지, 내가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최소한 이 정도는 정리한 상태로 맡기셔야 그나마 비슷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5번째는요. 바로 잘못된 완벽주의입니다. 무조건 다 갖춰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강박이죠. 사업 초반에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가 이거예요. 네이밍, 로고, 패키지, 브랜드 컨셉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시작해야겠다. 근데 이건요, 반대로 말하면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결국은 실행은 미뤄지고 타이밍은 놓치고 자신감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브랜드는 고객 반응을 통해 점점 다듬어지고 완성해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스타 올릴 때도 이거 올려도 되나, 퀄리티 너무 낮은 거 아닌가 고민하시죠? 브랜드나 상품명 네이밍 하실 때도 의미도 있어야 되고 발음도 뭔가 입에 쫙쫙 붙었으면 좋겠고 다른 데랑 안 겹쳐야 하고 영어로도 발음이 괜찮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갑니다. 제발 그냥 하세요. 솔직히 다 결과적인 거거든요. 쉽고 발음 편한 걸로 이름 지었는데 성공했어. 그러면 이게 확실히 입에 잘 붙고 기억하기 편해서 인지도가 금방 높아진 거야, 잘 된 거야, 이렇게 하고요. 반대로 이름 복잡하고 독특하게 지었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역시 일반적이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갔기 때문에 성공했네, 이런다고요. 지금 올리는 컨텐츠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개선하시면 돼요. 결과물이 나와야 회고도 되고 피드백도 받고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보면서 갖춰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 준비되면 시작하겠다보다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가 훨씬 좋은 전략입니다. 제가 컨설팅을 많이 해보니까요, 뭘 몰라도 그냥 어찌됐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미완성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브랜드니까 뭔가 있어 보여야 한다는 착각, 꼭 고급스러워야 하고 고감도의 콘텐츠를 뽑아야 한다는 그 강박. 물론 그 브랜딩 방향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꼭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요, 당장은 좀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내 제품, 내 분야, 내 서비스를 열심히 만들고 열정을 보여주고 고객 만족에 신경 쓰는 그 과정이나 성장하는 모습을, 그 진정성이 더 잘 먹히는 시대잖아요. 실제로 그런 컨텐츠들이 더 잘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많이들 실수하시는 거 6번째, 돈 쓰면 바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착각입니다. 많이들 실망하시는 게 내가 돈을 이만큼 쓰고 시간을 썼으면 그만큼 결과가 따라오겠거니 하는 기대를 하세요. 이번에 체험단 20팀 돌렸으니까 신규 유입 좀 올라가겠죠? 이번에 광고비 몇백 썼으니까 매출 올라가겠죠? 이번에 인플루언서랑 협업했으니까 당연히 트래픽 터지겠죠? 저도 예전에 진짜 유명한 셀럽분한테 2천만 원 주고 광고 맡긴 적이 있어요. 근데 신발 10켤레도 안 팔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모델 출신 예능인인데도요. 다른 배우분이랑 유튜브 컨텐츠 협업한 적도 있고 인스타 인플루언서 분이랑 기획전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만큼 지금은 돈을 부었다고 해서 결과가 나온다? 성립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사소한 부분을 제안 드릴 때가 있거든요. 뭐 단어를 바꾼다거나 자산물 구성을 달리해보거나 카테고리를 바꿔보거나 하는 것들, 그런 거 말씀드리면 대표님들이 시큰둥 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매출을 올려주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전단지를 막 뿌린 거예요. 그래서 원생이 꽤 늘었어요. 근데 나중에 원생들한테 물어보면 전단지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전단지가 의미가 없나 보네 하고 중단을 했더니 근데 또 신기하게 원생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정확히 A는 B다처럼 어떤 마케팅이 단발로 딱 매출이랑 직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과 점이 쌓여서 선이 되고 흐름이 만들어지고 시너지가 생기는 건데 그걸 못 느낀다고 의미 없다고 멈춰버리면 그 시너지가 끊겨버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한번 컨텐츠 터졌다고 해서 매출이 늘거나 계속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릴스나 쇼츠가 100만 조회수 찍혔다고요? 다음 영상도 100만 나올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 컨텐츠로 매출이 확 늘 것 같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 계속 쌓이고 있는 거니까.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조회수가 안 나와도 DM이 안 와도 매출 바로 안 올라와도요. 결국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과를 낸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내 상황이 되면 그걸 못 버티는 대표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좀 다잡고 지금 눈으로는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보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거의 모든 대표님들이 겪고 계셨던 공통적인 실수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업종, 다양한 상품을 다뤄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시행착오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한 것들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진짜 망할 확률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당연하게 들리는 것도 있지만 뜨끔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들을 땐 되게 알겠는데 막상 실천은 잘 안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저는 회사 다닐 때부터 저 스스로도 실무자로서 이런 문제들을 좀 흐릿하게나마 느껴왔었고 지금은 매일 브랜드 컨설팅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6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없는 대표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공 사례만큼 우리가 많이 봐야 하는 게 망한 사례잖아요. 그걸 알아야 내가 안 망하니까. 이게 남일일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잘 보이거든요. 잘하고 있는 점, 못하고 있는 점이. 대표님들도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브랜드가 되면 메타인지가 거의 10분의 1로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시선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당연히 쉽지 않아요. 이것들 다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쉬운 일이면 남들도 다 하잖아요. 어려운 걸 해야 내가 해냈을 때 남들은 따라올 수 없는 브랜딩을 완성하는 것이잖아요. 중국에서 상품 소싱해서 쿠팡 네이버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단가 싸움 되고 경쟁사의 악의적인 신고 이런 거 시달리게 되고 플랫폼에 갑질 당하는 거고요. 반짝의 매출보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아신다면 그걸 위해서는 이 어려운 브랜딩이라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힘들다는 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대표님의 브랜드가 더 오래 단단하게 성장하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